한국과 일본은 한창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은 사건으로 인해 일본 관광산업이 붕괴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수많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로 인해 일본 관광업계 종사자들은 망연자실한 상태라고 합니다. 어떻게 된 사연인지, 그리고 얼마나 심각한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추천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해마다 많은 관광객이 일본을 방문하고 있었습니다. 2019년 6월까지는 말이죠. 그 전까지만 해도 해마다 일본 관광객이 두 자릿수로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 621만 명으로 여행객이 폭락하게 됩니다. 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오염수가 유출이 겹쳐 공포 분위기가 조성되자 여행객들이 대폭 감소한 것입니다. 하지만 엔저 현상과 한국 도움으로 일본은 그 뒤로 폭발적으로 여행객이 방문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다음 표를 보시면 2018년 기준 한국은 일본을 방문한 나라 중 2위에 해당합니다. 1위는 중국으로 830만 명, 2위는 한국으로 750만 명입니다. 하지만 구미를 기준으로 한국이 더 높기 때문에 사실상 일본 관광산업은 한국에 크게 기대고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일본은 2018년 여행객이 3천만 명이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일본 관광업계는 꿈에 부풀어 올랐던 시기였습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금액인지 수치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관광 수입으로 매 많은 돈을 벌어들이는 10개 국가가 있는데요. 다음 표를 보시면 1위가 미국으로 2140억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원화로 250조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엄청납니다. 그 뒤가 관광대국으로 불리는 스페인으로 730억 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원화로 85조에 해당합니다. 정말 많은 금액입니다. 아시아에서는 태국이 1위인데요. 현재 전 세계 4위로 630억 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원화로 73조에 해당합니다. 태국은 사실상 관광으로 먹고 사는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만큼 관광객이 많이 찾는 국가입니다. 그리고 9위가 바로 일본인데요. 2018년 기준 일본은 410억 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원화로 47조에 해당합니다. 관광 수입은 일본 GDP에 비해 낮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행객들이 일본에 들어오면 모든 일상생활이 돈과 직결됩니다. 단순히 물건을 판매하고 끝인 산업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러기에 여행객들이 미치는 산업은 정말 큽니다. 여행객을 운송하는 항공과 철도, 도로에 관련된 산업은 물론이고 숙박업과 외식업, 여행업, 그리고 다양한 관광 상품과 관광 명소까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아베 정부는 앞으로도 폭발적으로 성장할 줄 예상하고 자신있게 2020년 도쿄올림픽을 기점으로 4천만 명 관광객이 돌파할 것이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런데 잘나가던 일본에 변수가 발생합니다. 바로 한국과 무역전쟁이죠. 아베 정부는 한국이 금방 꼬리를 내릴 줄 알고 무역전쟁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무역전쟁은 아베가 생각하는 방향과 반대로 흘러갔습니다. 3개월이 지난 현 시점에 한국 산업은 그리 큰 타격이 없는 것에 반해 일본 기업들은 매출이 급락하고 일본 관광산업은 치명타를 입었습니다. 특히 한국인들이 주로 활동하던 일본 지방 관광이 큰 타격을 받았는데요. 일본 지방 관광은 싸늘하다시피 여행객 발길이 끊겼다는 보도가 들리고 있습니다. 상황이 매우 급박했는지 일본 지방 정부에서 한국 여행객을 잡기 위해 아예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는데요. 홋카이도 직원들이 공항에서 직접 환영 행사를 열었습니다. 그들은 부채와 명소에 관련된 책자, 그리고 특산품인 멜론 젤리와 같은 기념품들을 한국어로 안녕하세요 라고 얘기하면서 배부했습니다. 지방정부에서 필사적으로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지방 관광산업은 전혀 나아지지가 않았습니다. 정말 큰 타격을 입었다는 보도가 속출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지방정부와 달리 일본 수도권은 다른 해외 여행객들이 많이 찾아서 그리 큰 타격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수도권 관광도 타격을 받을 일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였는데요. 바로 15호 태풍과 19호 태풍, 그리고 21호 태풍까지 강력한 태풍이 일본 수도권 지역을 휩쓸고 가면서 여행업에 심각한 파장을 미쳤습니다. 지금 보시는 지역은 바로 카나가와현 하코네정입니다. 하코네정은
도쿄에서 가깝다는 지리적 장점뿐만 아니라 가을 단풍까지 아름답기로 유명했습니다. 심지어 온천까지 겸비하고 있어서 관광 명소로 불렸습니다. 기사를 보면 내외 국인을 포함해 연간 2152만 명이 찾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태풍들로 직격탄을 맞았다고 합니다. 산사태가 수십 곳에서 발생했고 하천이 범람해서 철도와 도로 그리고 온천시설과 배관 파손까지 초토화가 되다시피 했습니다. 피해가 심각하다 보니 이번 가을과 겨울은 물론이고 내년 봄까지 복구가 어렵다는 전망입니다. 현재 상황이 심각하다고 하는데요. 관광 명소이기 때문에 예약이 일찍부터 집중됐던 호텔과 그리고 렌터카 업체까지 태풍이 지나간 이후에 밀려드는 예약 취소 때문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다고 합니다. 거기에 관광객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후쿠시마 방사능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현재 19호 태풍과 21호 태풍 때문에 후쿠시마에 많은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일본 정부는 방사선 물질에 대해서 사실상 통제권을 상실해서 원전 방사선 물질이 퍼질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잘 알고 있는 일본인들마저 수도권 지역을 여행하는 것을 기피하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일본 온천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뜻밖에도 일본에 가짜 온천이 많은 것 같습니다. 2004년에 온천에서 수돗물을 사용하면서 온천이라고 칭했던 것이 발각됐다고 합니다. 40년간 전국에 있는 일본 온천을 직접 찾아가서 확인하는 TV 프로그램 온천 전문 기자가 있는데요. 일본에 가짜 온천이 정말 많다면서 반드시 구별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짜 식품이 있듯이 가짜 온천이 있다면서 욕조 가득히 1%에 미치지 못하는 소량 온천이 천년 온천으로 둔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불매운동과 일본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연이은 태풍 피해, 거기에 후쿠시마 방사능 유출 사건, 그리고 가짜 온천 사건까지 일본 여행 산업에 먹구름이 들이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 시청자와 같이 하는 가치왕 채널이었습니다. 오늘 또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전 세계적 최고의 방역 모델로 해외 각국의 찬사를 받으며 K-프리미엄 시대를 연 한국의 브랜드 파워, 이제는 세계에서 그 위상을 떨치고 있는데요. 미국 텍사스에 본사를 두고 있는 의류업체 템플러라는 최근 여과 기능을 높인 안면 마스크에 태극기를 디자인 소재로 선택해 한국 활성탄 여과 마스크라는 이름까지 선택해 이른바 한국 마케팅에 집중해 판매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한류의 가치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선 한국 마케팅을 앞세워 마스크를 판매하고 있으며 미국 메릴랜드주는 감염 50만 회 진단이 가능한 한국산 키트를 도입하며 보이지 않는 적과의 싸움에서 우리를 지원해준 한국 파트너들에게 깊이 감사한다는 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최근 스페인의 주요 매체는 한국 문화의 우수성과 소프트 파워에 대한 집중 보도를 내놓았는데요. 현지 일간지 아이콘에서는 문화 강국은 이렇게 만들어진다라는 제아의 기사를 4개면 전면에 걸쳐 게재했습니다. 한국은 아카데미 시상식 최고상을 휩쓸고 전세계 최대 팝밴드를 양성하고 생동하는 예술을 가졌다고 말하며 세계 11위 경제대국, 수출 규모 세계 6위인 한국의 위상을 부인할 사람은 없다며 한국이 강적이라는 이야기를 덧붙였습니다. 최근 온라인 전용 유로 콘서트로 열렸던 아이돌 그룹 NCT 드림의 공연은 7만 5천 명이 관람하며 세계 최초 유료 온라인 공연으로 세계에서 호평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ABC 방송은 K-팝이 감염증 확산에도 라이브 콘서트의 새 시대를 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전 세계인을 사로잡은 것은 K-팝뿐만 아니라 영화, 뷰티, 푸드, 바이오, 메디컬, IT 등의 굉장히 다양한 분야였는데요. 그 중에서도 일본만의 것으로 생각했던 웹툰과 애니메이션 분야에서도 한국의 독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어린이들에게 가장 핫한 애니메이션 신비 아파트는 태국에서도 최고 인기를 끌며 일본의 인기 애니메이션인 나루토와 짱구를 제치고 시청률 1위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네이버 웹툰 원작인 한미일 합동 애니메이션 신의 탑도 미국 유명 커뮤니티 사이트 레딧 내에서 랭킹 1위를 꿰차며 주간 500만 명 독자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일본 웹툰 시장 점유율 1, 2위 역시 한국의 네이버와 카카오가 차지하며 대부분의 점유율을 한국이 차지한 모양새를 보였습니다. 특히 이렇게 웹툰이 세계적인 인기를 끌게 된 이유도 웹툰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 이태원 클라스와 영화 신과 함께 등의 한국 드라마와 영화가 해외에서 호평을 받았기 때문인데요. 넷플릭스 코리아의 새 오리지널 시리즈로 웹툰 원작인 지금 우리 학교는 제작이 확정되며 해외 팬들의 관심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좀비
좀비를 바탕으로 한 이 작품은 킹덤과 부산행을 이은 한국의 K-좀비 드라마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벌써부터 많은 해외 팬들이 기대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한국의 작품이 미국에서 먼저 러브콜이 올 정도로 유명해진 상태입니다. 영화 써니와 극한 직업은 미국 리메이크 작업을 진행 중이며 봉준호 감독의 설국열차와 기생충은 미국의 TV 시리즈물로 재탄생하게 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16편의 영화를 미국 제작사와 공동 제작 중에 있는데요. 이제는 문화 콘텐츠에서도 선두를 달리고 있는 한국. 전 세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문화 강국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얄미울 정도의 매력으로 무장한 나라다. 한국의 완성된 소프트 파워는 한국이 어떤 군대도 없이 지구를 침략하게 만들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대한민국의 국격과 브랜드 파워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 지금 전 세계는 K-프리미엄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제품부터 기술까지 모든 분야에서 메이드 인 코리아를 찾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한류라고 불리는 K-컨텐츠는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화장품부터 웹툰, 영화, 예능, K-팝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사랑을 받는 K-컨텐츠들은 2018년 한 해에만 수출액 5조 원을 넘어섰을 정도로 그 규모가 커졌습니다. 그리고 매년 그 수출액 증가폭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화장품은 러시아 수출률이 5년 새 9배나 늘었고 코로나 사태로 경제 직격탄을 맞은 일본에서도 한국 화장품 수입이 늘어났습니다. 중국과 미국에서도 요즘은 K-뷰티가 대세입니다. 또 국내 콘텐츠 산업 매출액 중 만화 산업의 매출 증가율이 가장 높습니다. 한국은 세계 만화 시장에서도 주목받고 있는데요. 얼마 전 네이버 인기 웹툰이었던 신의 탑이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되면서 세계 최대 만화 애니메이션 시장인 미국과 일본에서 호평을 받았거든요. K-팝 시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싸이의 강남 스타일에 이어 방탄소년단, 블랙핑크 같은 가수들이 세계 대중문화에 한 획을 그었습니다. 영상업계도 한류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국 영화 최초로 칸 영화제 사관왕을 받은 기생충은 무려 192개국에서 판매가 됐고요. 한국 예능은 아시아를 넘어 미국과 유럽에도 진출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복면가왕이, 독일에서는 하나의 목소리 전쟁 300, 네덜란드에서는 꽃보다 할배가 리메이크되면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한류하면 한국 드라마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최근엔 한류를 넘어 넬류라는 말까지 생겼다고 합니다. 넬류는 전 세계를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넷플릭스와 한류가 합쳐진 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넷플릭스 같은 다양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에서 킹덤, 사랑의 불시착, 이태원 클래스 같은 한국 드라마가 인기를 끌면서 세계 각국의 OTT 업체들은 서로 한국 드라마를 런칭하려고 혈안이 돼 있다고 해요. 외국인들은 한국 드라마의 매력을 스토리, 캐스팅, 연기력이라고 합니다. 단순히 한국이 궁금해서 드라마를 보는 게 아니라 드라마 자체가 매력있고 재밌기 때문에 본다는 겁니다. 이렇게 풍부하고 완성도 높은 콘텐츠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이 드라마를 볼 수 있는 실시간 플랫폼이 더해지면서 K-드라마의 경쟁력은 더 높아졌습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K-드라마의 전망이 앞으로 더 밝을 거라고 분석합니다. 리듬과 멜로디 의존성이 큰 K-팝은 그렇다 치고 스토리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 영화나 드라마는 번역이라는 마지막 장벽이 존재했는데 이제는 넷플릭스가 그걸 해결하고 있다는 겁니다. 봉준호 감독이 말한 자막의 1인치 장벽이 점차 허물어지는 중인 거죠. 이렇게 한류 바람이 세계 곳곳에 퍼져나가면서 K-콘텐츠는 현재 가장 힙한 문화의 상징처럼 여겨지는데요. 이제 문화를 기반으로 한 한국의 소프트 파워는 같은 아시아권을 넘어 머나먼 미국과 유럽, 게다가 북한에서까지 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한국의 소프트 파워는 어느 정도일까요? 최근 북한은 한국에게 적개심을 품고 군사적 도발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그런 북한에서도 우리 드라마가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죠. 최근 몇 년 사이만 해도 남한에서 만든 영상물을 보다가 처형되는 경우가 꽤 늘었다고 해요. 북한 당국이 아무리 단속하고 처벌을 강화해도 한국 드라마가 너무 재밌어서 북한 주민들도 계속 시청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2016년에 탈북한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한국 드라마의 영향으로 북한 사람들의 말투까지 바뀌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젠 연애할 때 자기야, 오빠야 같은 북한의 없던 표현까지 쓴다는 겁니다. 그만큼 북한 사회에서 우리 드라마의 영향력이 커졌다는 거죠.
북한뿐만 아니라 최근 수출 규제나 역사 왜곡 문제로 한국과 껄끄러운 일본에서도 K-드라마의 인기가 뜨겁습니다. 지난달 일본 넷플릭스에서 가장 많이 본 콘텐츠는 사랑의 불시착이었고요. 3위는 이태원 클래스, 5위는 더 킹이었습니다. 일본의 한 드라마 제작 회사는 서울의 이태원 같은 느낌을 가진 롯본기를 배경으로 이태원 클래스를 리메이크한 롯본기 클래스까지 기획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갈등과 관계없이 문화 부분에선 한류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유독 한국에게 부정적이었던 일본 사이트에서도 한국은 싫지만 사랑의 불시착은 봤다. 분하지만 한국 드라마, 영화 수준은 일본보다 앞서 있다라는 댓글도 달렸고요. 심지어 한국을 정말 싫어했던 극우 정치인까지 이번에 한국 드라마를 재밌게 봤다고 합니다. 사랑, 가족의 우정, 복수극, 거기에 사회적 문제까지 함께 다룬 탄탄한 스토리에 모두가 빠져드는 거죠. 중국에서도 슬기로운 의사생활과 나의 아저씨, 응답하라 1988 같은 한국 드라마들이 평점 10점 만점에 9점을 넘게 받으면서 웰메이드 작품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중화 사상이 심한 중국마저도 한국의 드라마에 이렇게 열광하는 건 그만큼 한국 드라마가 퀄리티도 높고 재미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 드라마의 인기가 높아질수록 짝퉁 문제도 함께 떠오르고 있습니다. 중국에선 한국의 인기 드라마를 섞어 만든 끔찍한 혼종 드라마가 나오고 있거든요. 음식을 만드는 궁녀가 나오는 중국 드라마 상식의 스토리는 우리나라의 대장금과 꼭 닮아 있고요. 별에서 온 그대와 상속자들을 합쳐 만든 별에서 온 상속자들은 심지어 한국에 역수출하려는 시도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한국 드라마의 인기가 높아지는 게 달갑진 않다는 반응도 꽤 많습니다. 우리 네티즌들이 이런 걱정을 하는 데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는데요. 예전부터 중국이 드라마뿐 아니라 한국 예능을 표절해왔기 때문입니다. Show me the money는 랩 오브 차이나, 안녕하세요는 4대 명주, 프로듀스 101은 우상연습생, 미운 우리 새끼는 아가나 소자처럼 기본적인 포맷은 물론이고요. 포스터와 세트장 분위기까지 그대로 베껴 만든 프로그램이 많았습니다. 국제 포맷 인증 및 보호협회인 FRAPA에서 아무리 표절 판정을 해도 중국 업체들은 얼굴에 철판을 깔았는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한류가 성공할수록 위조와 모방은 더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방송뿐만 아니라 하다하다 오리온 초코파이를 따라한 단황파이부터 각종 화장품까지 수많은 한국 제품의 짝퉁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게다가 중국과 일본에선 K-팝이 부러웠는지 방탄소년단과 워너원을 완전히 따라한 아이돌 그룹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룹 이름은 물론이고요. 의상과 노래까지 모든 걸 따라했는데요. 하지만 가짜는 결코 진짜가 될 수 없듯 모두 망하고 말았습니다. 지금 세계는 지적재산권을 지키기 위한 전쟁 중입니다. 지적재산권엔 단순히 산업재산권이나 특허뿐만 아니라 저작권도 포함되는데요. 지난해 저작권 무역 수지는 16억 원이 넘어 최대치를 경신했다고 합니다. 문화가 곧 경제가 되는 시대인 만큼 콘텐츠 산업의 뿌리인 저작권, 지적재산권을 잘 지켜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지적재산권 침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태국에서는 우리 기업 관계자들과 정부가 힘을 합쳐 태국 측 단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국 제품 모조품 식별 세미나를 열었고요. 한국 제품과 비슷한 제품을 만드는 경우 부정경쟁 행위로 판단해 소비자 보호법에 의거해 단속과 물품 압수 같은 대응도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지적재산권도 엄연한 한국의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또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도 법적인 대응을 펼치고 있는데요. 얼마 전 LG전자는 양문형 냉장고 도어제빙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한 업체를 상대로 소송에서 승소했는데요. LG전자의 특허센터장인 전생규 부사장은 회사가 보유한 특허에 대해 정당한 대가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향후에도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올해 한국은 교육과 문화, 지식을 기반으로 한 영향력을 평가하는 소프트 파워에서 19위에 오르면서 역대 최고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특허 부분에서는 중국을 제치고 세계 4위, 혁신 지수는 7년 연속으로 세계 탑2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죠. 게다가 한국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문화 사업도 기획했습니다. 한류 마케팅 사업을 비대면 형태로 전환한 첫 온라인 한류 박람회를 개최한 겁니다.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이다. 높은 문화의 힘을 가지고 싶다던 김구 선생님의 명언처럼 한국은 이제 그 누구도 함부로 하지 못할 세계 제1의 문화 강국이 됐습니다. 여러분이 자랑스러워하는 한류 콘텐츠 어떤 것들이 있나요? 지난 6월 30일 한국관광공사와 중국 최대 온라인 여행사가 공동으로 한국 관광 상품을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내 한류 금지령인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어요. 한중교류의 활기가 더해지면서 한국이 사드 배치를 하면서 중국이 보복으로 적용했던 한한령이 해제될 것 같다는 긍정적인 신호가 보인다는 겁니다. 그 덕분에 한국 콘텐츠 사업은 날개를 달았습니다. 관광업계부터 초록뱀,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콘텐츠 관련 주식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한류는 중국만 배척했던 거지 이미 전 세계를 장악했습니다. 세계가 깜짝 놀란 영화 기생충은 아카데미상을 휩쓸었고요. 한국 문화 콘텐츠의 저력을 보여준 K-드라마, 글로벌 팬덤을 갖춘 K-팝, 게다가 코로나 시대에 맞춘 ICT 융합 콘텐츠까지 글로벌 시장에 이미 진출했거든요. 이렇게 한류의 파급력이 커지면서 세계 곳곳의 투자도 줄줄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비대면 소비, 그러니까 언택트로 이뤄진 온라인 K컬처 페스티벌에서 전 세계 150개 지역, 405만 명이 함께 온라인 콘서트를 즐겼다고 합니다. 코로나로 냉랭해졌던 세계가 한류로 후끈 달아오른 거죠. 이런 재미있는 한국 문화 덕분에 해외에서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인식도 바뀌고 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할리우드 영화에 나오는 한국 문화는 우스꽝스러운 모양새였어요. 그런데 어느새 캐나다 인기 드라마에선 한국 이민자 가족이 주인공으로 나오고요. 디즈니에서는 주인공을 아예 한류 마니아로 설정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세계인들은 한국의 문화를 창의와 혁신을 바탕으로 전 세계적인 팽창을 일으키는 문화라며 칭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전통 문화에도 관심을 갖게 됐다고 해요. 요즘은 한국의 전통 문화와 현대 문화가 함께 세계적으로 사랑받으면서 더 큰 시너지를 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오늘은 한국이 외국인들의 마음을 어떻게 사로잡았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최근 블랙핑크는 유튜브 사상 최단 시간대 1억 뷰를 돌파하며 K-팝의 역사를 새로 쓰고 있습니다. 블랙핑크는 지난 26일 미국 토크쇼에서 신곡 How You Like That을 공개했는데요. 이때 한복을 개량한 옷을 입은 게 화제가 됐습니다. 전통 한복 문양과 고름을 차용한 옷을 본 외국인들의 관심이 쏟아지면서 의상에 대한 문의와 구매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한 해외 팬은 한복을 사랑한다, 오 마이 갓! 이라고 외쳤을 정도로 한복의 매력에 푹 빠져들었습니다. 이제 외국인들은 동양풍 의상하면 기모노가 아닌 한복을 떠올릴 것 같은데요. 아름다운 곡선을 가지고 있는 한복은 몸에 부담이 가지 않는 편안함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몸에 스트레스를 주지 않아 건강에도 좋다고 알려져 있죠. 이런 한복의 매력은 해외 컨텐츠에도 녹아들어 있습니다. 한복 입은 미셸 오바마가 그려진 그래피티가 미국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요. 미국 인기 드라마에선 주인공들이 한복을 입은 장면이 나왔습니다. 또 오는 7월 8일 개봉을 앞두고 있는 할리우드 영화 밤쉘 세상을 바꾼 폭탄선언 포스터는 한국풍 일러스트 버전으로 포스터가 제작되기도 했어요. 이렇게 한국의 전통 의상인 한복은 한류 콘텐츠와 함께 전 세계로 진출하는 중입니다. 최근에는 한복을 K-패션의 핵심으로 만들기 위한 한복 박람회까지 열리면서 전 세계 사람들은 아름답고 기품 있는 한복에 빠져들고 있죠. 블랙핑크뿐만 아니라 방탄소년단도 한국 문화를 널리 알리는 데 기여하고 있는데요. 이번엔 방탄소년단 멤버 슈가가 조선시대 왕의 행진 음악이었던 대취타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면서 전 세계의 대취타 신드롬을 일으켰습니다. 화려한 국악에 감각적인 비트가 깔리고 강렬한 래핑이 얹어지면서 전통과 현대가 결합한 새로운 문화가 탄생한 겁니다. 슈가는 이 곡으로 한국 솔로 가수로서는 처음으로 지난달 3일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와 싱글 차트에 같이 진입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우리의 전통 음악인 국악으로 온 지구에 풍악을 올린 겁니다. 슈가의 대치타를 들은 해외 팬들은 음원을 제공한 국립국악원의 원곡을 직접 찾아 나설 정도로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에게 낯선 장르이지만 국악 특유의 기품과 한이 담긴 음악의 매력을 느낀 거죠.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슈가의 대치타를 발판으로 삼아 우리 문화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대치타 해설 영상에 영어 자막을 달아서 외국인들에게 한국 역사와 음악을 배울 수 있도록 유도한 겁니다.
현재 이 해설 영상은 조회수 18만을 돌파했다고 하네요. 대치타 신드롬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대치타 뮤직비디오를 촬영한 용인 대장금 파크가 새로운 관광 명소로 떠올랐거든요. 방탄소년단이 촬영한 장소가 팬들의 성지순례 명소가 되는 만큼 코로나 시국이 끝나면 대장금 파크는 앞으로 더 활기를 띠게 될 것 같네요. 이렇게 한류에 대한 사랑은 한국 전통에 대한 사랑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한복과 국악도 그렇지만 한국 드라마 킹덤에 나온 전통모자 갓도 주목받고 있고, 또 BTS 노래 가사에도 나온 호미는 외국에서 정원을 가꿀 때 유용하다며 예상치 못하게 전 세계의 이템이 되기도 했거든요. 한국의 현대문화와 전통문화가 어우러지면서 전 세계의 주목을 받는 만큼 앞으로 K컬처는 더 힘을 발휘하게 될 텐데요. 지금은 집콕 한류가 전 세계에서 각광받고 있는 추세입니다. 코로나 여파로 국가 간의 교류는 직격탄을 맞았지만 오히려 랜선을 통한 문화교류가 뜨고 있거든요. 최근엔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한국 문화 강의에 관심을 갖는 외국인들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지금은 한식, 태권도, 전통무용, 가야금, 한국 영화 시청 같은 다양한 분야의 한류들이 사랑받고 있는데요. 요즘 한류 팬들이 급격히 많아지면서 한국 역사와 한글을 배우기 위한 사람들도 늘어났어요.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가르치는 세종학당은 이제 전 세계 76개국 213개소로 확대됐다는데요. 지금까지 수강생이 42만 명에 달할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말을 배웠습니다. 외국인들은 한국의 문화를 접하면서 마냥 재미만 있는 게 아니라 고풍스러운 멋이 있다는 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영국 왕실에 사용되는 벽지 브랜드에서는 코리아 컬렉션을 출시했는데요. 작업을 함께한 양태호 디자이너는 코리아 컬렉션의 조선 책거리와 병풍도, 궁궐도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넣으면서 한국 공간미술의 아름다움을 보여줬습니다. 완성된 작품은 중국, 일본과는 다른 고유한 한국만의 멋이 들어가 있어서 고급스럽고 고풍스러운 한국의 멋이 전 세계에서 인정받게 됐죠. 한류 확산은 한국의 강력한 문화 발신국이 됐다는 의미다. 두프랑스 한국문예원 전혜용 원장은 한국의 우수한 문화예술이 전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다고 말합니다. 지금 같은 세상에선 군사력이나 경제력만큼 문화의 힘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한류 확산은 우리나라가 강력한 문화 발신국이 됐다는 걸 뜻하는데요. 우리의 문화가 인류 문화에 기여하게 되면 한국은 세계에서 존경받고 발언권을 가지는 나라가 되면서 결국 세상을 호령하는 문화적 위상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강해진 만큼 문화 제국주의가 되지 않도록 늘 성찰해야 합니다. 무조건 우리 문화만 한쪽으로 집어넣으려는 생각보다는 쌍방향 문화교류로 착한 한류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인류의 우정과 평화에 기여하는 문화강국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착한 한류를 통해 한국의 문화를 전 세계로 알리다 보면 언젠가 한국은 전 세계 문화를 이끄는 문화 강대국으로 우뚝 설 수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자랑스러워하는 한국 문화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와 관련된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주식하시나요? 한류 관련 급등 종목이 알고 싶으시다면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안녕!